챕터 1.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지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실질적인 지혜입니다. 상대방이 겉으로 보이는 감정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유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카드게임에서 패를 드러내면 돈을 잃듯이 자신의 생각을 쉽게 노출하면 상대가 이를 악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당한 침묵을 유지하고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유추하는 심리는 매우 복잡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의 표정이나 말투를 통해 그들의 속마음을 짐작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우리의 진짜 감정을 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쁘지 않더라도 웃음을 지으며 대화를 이어간다면 상대방은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을 유추하는 심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잠시 생각한 후에 대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상대방에게 우리의 생각을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보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에게 칭찬을 할 때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상대방에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숨길 수 있습니다. 신비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계획을 모두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부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우리의 다음 행동에 대해 궁금해하게 되고 우리는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타인의 욕구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의 욕구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요청을 수용하기보다는 그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탁에 대한 신중한 대처도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탁을 할 때 즉각적으로 수락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상대방의 부탁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단순히 비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실천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챕터 2. 거절의 기술과 에티켓. 거절은 일상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자신의 입장을 고수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절이란 단순한 단어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거절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상대방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절은 의사소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불필요한 의무감이나 압박감으로 인해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거절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을 잘하는 것은 나의 경계를 설정하고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원하지 않는 약속을 받아들이는 대신 정중하게 거절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거절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거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신중하게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며 이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적절한 시간을 두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야 거절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상황별 거절의 기술. 상황에 따라 거절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불편한 요청을 할 경우 미안하지만 지금은 어렵겠어 라는 간단한 단어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상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럴 땐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인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거절의 이유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의견에 반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솔하게 반박하기보다는 그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방법. 거절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이 원하는 요청을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 실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탁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지금은 제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다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정중한 표현이 중요합니다. 4. 상대의 욕망을 자극하는 기술. 상대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불안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럴 때 상대방의 욕망을 자극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기회는 흔치 않으니 다른 기회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면서 거절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게임에서 패를 드러내면 돈을 잃듯 자신의 생각을 쉽게 노출하면 상대가 악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5. 사람을 얻는 지혜. 거절의 기술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고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말했던 사람을 얻는 지혜는 거절의 기술에서도 통용됩니다. 거절이란 나의 경계를 지키면서도 상대방에게 예의와 배려를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사람들을 얻는 지혜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거절의 기술은 우리 삶의 여러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힌다면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챕터 3. 자신의 성과 표현하기. 1. 성과 표현의 중요성. 성과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직장에서든 개인적인 삶에서든 매우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성과를 잘 표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는 것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의 경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성과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업적을 알리고 자신이 어떤 가치를 회사나 사회에 제공했는지를 분명히 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직장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고 더 나아가 커리어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성과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자신의 노력과 기여가 묻힐 위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자신의 성과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자신의 업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목표 달성, 프로젝트 완료, 신규 고객 유치 등의 구체적인 성과를 나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타인의 성과와 비교하기. 자신의 성과를 표현할 때 타인의 성과와 비교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면 자신의 성과를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과도한 비교는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경쟁의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겸손과 자부심의 균형 잡기. 자신의 성과를 표현할 때 겸손과 자부심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과를 자랑하고 싶으나 과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라고 단순히 말하기보다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사람들과 협력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자신과 타인을 모두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5.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저는 잘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매출을 20% 증가시켰습니다 라는 식으로 숫자와 결과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상대방이 나의 성과를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6. 성과를 기다리는 지혜. 성과를 표현하는 것 외에도 때때로 성과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조급하게 자신의 성과를 내세우기보다는 진정한 성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게 두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평가와 칭찬을 받을 기회를 높여줍니다. 7. 시간 관리와 성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시간 관리는 성과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은 물론 그 성과를 표현할 시간도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성과를 높이고 표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성과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가치를 제공했는지를 분명히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말처럼 자신의 성과에 만족하고 그 성과를 통해 진정한 영웅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챕터 4. 윗사람의 비밀과 그로 인한 문제들. 윗사람의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직장이나 사회에서 윗사람이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종종 자신의 비밀을 숨기고 그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비밀은 그 사람의 권위와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윗사람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 관계의 복잡성을 더하는 요소가 됩니다. 윗사람의 비밀을 알게 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연히 듣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직접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비밀을 듣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부여하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밀을 듣는 것은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밀을 고백한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그의 신복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이러한 착각은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고 결국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카드게임에서 패를 드러내면 돈을 잃듯 자신의 생각을 쉽게 노출하면 상대가 악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윗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결점을 지적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특히 자신의 단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이유로 인해 권력자의 신복으로 있던 이들이 갑자기 파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윗사람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게 되며 결국 그 비밀이 드러날 때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윗사람의 비밀에 관여하거나 듣지 않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인간관계에서 현명한 태도로서 비밀을 존중하고 그 비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동입니다. 사람을 얻는 지혜에 대한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말처럼 인간관계에서의 지혜는 상대방의 비밀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윗사람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비밀을 존중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마무리하자면 윗사람의 비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심리와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밀을 듣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인간관계에서의 현명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챕터 5. 타인의 욕구를 활용하는 전략. 1. 타인의 욕구 이해하기. 인간은 누구나 타인의 인정과 사랑, 소속감을 갈망합니다. 그 욕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행동과 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욕구를 이해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첫 걸음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정 욕구, 소속감 욕구, 자아 실현 욕구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욕구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면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정 욕구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욕구를 자극하는 방법. 상대방의 욕구를 자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그들의 성취를 인정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의 그 아이디어 정말 좋습니다. 라는 간단한 칭찬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욕구를 자극하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나와의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3. 상대방의 욕구와 나의 욕구 조화시키기. 타인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의 욕구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상대방의 욕구가 조화를 이룰 때 더 효과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자신의 욕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상대방의 욕구와 맞춰가는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 그들에게도 이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4. 경쟁자와의 관계 활용하기. 경쟁자와의 관계에서조차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어떤 욕구가 작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영리한 사람은 경쟁자에게서도 배우고 그들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자와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욕구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상대방의 감정 읽기.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들의 말투, 표정, 행동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그들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긴장하고 있다면 그들을 안심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그들이 안심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적과의 관계 관리하기. 인생에서 적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적이 항상 적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적이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적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화해의 문을 열어두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자기계발과 변화의 중요성.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성장합니다. 자신의 인격을 향상시키는 것이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8. 결론 및 요약. 타인의 욕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관계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욕구를 자극하고 조화롭게 관계를 관리하며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 원활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카드 게임에서 패를 드러내면 손해를 보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쉽게 노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전략을 통해 지혜롭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서로의 욕구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챕터 6. 경쟁의 지혜를 배우는 방법. 경쟁은 우리 삶의 여러 분야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직장, 학교, 심지어 친구 사이에서도 경쟁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경쟁이 단순히 이기고 지는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쟁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원입니다. 경쟁자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는 단순한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자원입니다. 경쟁자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성공 비결을 분석하고 자신의 전략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쟁자는 우리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1. 상대의 증오심 활용하기. 경쟁에서 상대의 증오심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접근입니다.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나의 성공을 방해하려고 할 때 그들의 행동을 거울 삼아 나의 결함을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의 애정을 얻으려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첨과 진정한 관계. 경쟁에서 아첨은 단기적인 안위를 제공할 뿐입니다. 아첨을 통해 상대방의 호의를 얻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증오심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결함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형성됩니다. 3. 상대의 결함 인식하기. 상대의 결함을 인식하는 것은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나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특정 분야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점을 공략하여 나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경쟁을 즐기는 태도. 경쟁을 즐기는 태도는 성공적인 경쟁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통해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쟁에서의 실패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5. 실패를 받아들이는 방법.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통해 얻은 경험은 다음 경쟁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대립을 넘어 협력으로. 경쟁이 항상 대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경쟁을 통해 협력의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 서로의 강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경쟁을 통해 더 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무리하자면 경쟁은 단순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쟁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증오심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쟁을 즐기고 실패를 받아들이며 협력의 기회를 찾는 것이 성공적인 경쟁의 지혜입니다. 챕터 7. 의사소통에서의 자제력과 조심성. 1. 의사소통의 중요성. 의사소통은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제력과 조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의사소통에서 자제력과 조심성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사소통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 말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계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방식과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제력의 필요성. 자제력은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은 종종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사소한 다툼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면 그 관계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제력을 가지고 신중하게 말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드게임에서 패를 드러내면 돈을 잃듯 자신의 생각을 쉽게 노출하면 상대가 악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라는 말처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신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조심성의 역할. 조심성은 의사소통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말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관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지혜로운 의사소통의 원칙.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다루어 자신의 감정과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어려운 상황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경솔하게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에서의 지혜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5. 우정과 신뢰의 관리. 우정은 변덕이 심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신뢰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친구에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약점이 나중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정의 관계에서도 자제력과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6. 적과의 관계에서의 지혜. 적과의 관계에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적에게는 화해의 문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수심은 결국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과의 관계에서도 자제력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7. 의사소통의 오류를 줄이는 방법. 의사소통에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돌려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간접적인 표현이 상대방에게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둘째, 서로가 생각하는 용어의 정의가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 그들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및 실천 방안. 의사소통에서 자제력과 조심성을 기르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이러한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에 대한 반응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에서 자제력과 조심성을 기르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챕터 8. 행운 관리와 성공적인 퇴각의 중요성. 행운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행운이 그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운은 때로는 예기치 않은 기회를 제공하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따라서 행운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퇴각은 단순히 승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얻은 성과를 적절한 시점에 마무리하는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게임에서 패를 드러내면 돈을 잃듯 자신의 생각이나 전략을 쉽게 노출하면 상대방이 이를 악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물러나야 할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행운을 관리하는 지혜는 우리가 성공을 지속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나치게 행운에 의존하게 되면 그 행운이 사라졌을 때 큰 실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작은 행운은 길게 지속될 수 있지만 엄청난 행운은 금방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운을 지속시키기 위한 작은 습관들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행운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친 자신감은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냉철한 이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나친 기대감은 현실에서 실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의 균형을 유지하며 적당한 호기심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기대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도달한 성과는 더 큰 기쁨과 영광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행운을 지속시키기 위한 작은 습관들은 다양합니다. 매일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고 작은 목표를 설정하여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무리하자면 행운 관리와 성공적인 퇴각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행운을 잘 관리하고 적절한 시점에 물러나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성과를 이루고 지속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을 관리하는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성공적이길 바랍니다. 챕터 9. 자신에게 득이 되는 사람들과 사교하라. 1. 자신에게 득이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 성공을 향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당신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동료와의 관계는 당신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경력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라시아는 자신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사귀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관계가 성공으로 가는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무능한 사람들과의 관계 피하기. 반면 무능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피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판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신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는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고 결국 당신의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라시아는 카드게임에서 패를 드러내면 돈을 잃듯 자신의 생각을 쉽게 노출하면 상대가 악용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무능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올바른 인간관계의 중요성. 올바른 인간관계는 쓴맛과 단맛을 잘 배합하는 것으로 단순히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는 성공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배울 점이 많고 이는 당신의 인격과 능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라시아는 이러한 복합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4. 사람을 얻는 지혜의 실제 적용. 이제 이러한 이론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성향과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고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배움을 얻어야 합니다. 셋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당신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득이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올바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챕터 11.
결점을 매력으로 바꾸는 지혜. 인간은 누구나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이든 인격적이든 결점은 인간의 본성이기에 이를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결점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오히려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점에 대한 집착은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결국 나의 매력을 감소시킵니다. 이런 점에서 결점을 매력으로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결점에 집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종종 타인의 평가를 지나치게 신경 쓰게 됩니다. 사회적인 환경에서는 남의 시선이 중요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시선이 나의 결점을 부각시키고 이는 결국 나 자신을 힘들게 만듭니다. 둘째, 결점에 대한 집착은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결점이 나는 그 자체가 아닌 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나는 더욱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결점을 매력으로 바꾸는 방법. 결점을 매력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결점을 숨기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점을 인정하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결점을 극복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주변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키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점을 매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3. 결점을 매력으로 바꾸는 지혜의 중요성. 결점을 매력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장을 넘어 사회적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일 때 타인에게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점을 매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향상되어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결점을 매력으로 바꾸는 지혜는 성공으로 가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점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매력으로 바꾸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챕터 11. 성공이 복수의 열쇠이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성공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성장과 변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함한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특히 성공은 시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주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이란 개인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목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각자의 가치관과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에서의 승진이 성공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행복이나 가족과의 화목이 성공일 수 있습니다. 성공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경험과 배움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 시기심의 본질. 사람들은 왜 타인의 성공에 시기하는 걸까요? 시기심은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 중 하나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시기심이 지나치면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시기심은 불행과 고통을 초래하며 결국에는 자신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성공과 시기심의 관계. 성공은 시기심을 유발하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누군가가 성공을 거두면 그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시기심이 생깁니다. 이 시기심은 그 사람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안겨주며 성공할 때마다 새로운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은 영광 속에 살고 시기하는 사람은 고통 속에 사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3. 성공을 통한 복수. 성공은 때때로 복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성공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강력한 복수의 형태입니다. 성공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이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성취감을 줍니다. 성공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4. 시기심을 극복하는 방법. 시기심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첫째, 타인의 성공을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의 성공을 통해 배울 점을 찾고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성공과 무관한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작은 행복을 찾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비교하는 대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공이란 단순한 목표 달성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성장과 변화입니다. 시기심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자신의 성공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은 복수의 열쇠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공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변화와 시기심을 극복하는 중요성을 잊지 말고 항상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성공을 자랑하지 말라. 자신의 성공을 주변에 자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인간은 시기와 질투라는 괴물을 항상 달고 살기 때문에 자신의 성공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조용히 누리고 자신의 성취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하며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공은 단순한 목표 달성을 넘어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기심을 극복하고 자신의 성공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이 복수의 열쇠가 될 수 있지만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